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데일리아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아 스탁도요, ST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미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미증시 대비해서는 계속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떨어짐의 폭이 조금 낙폭이 커요. 지금 기술주들이 특히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미국도 어저께 기준에서는 다우는 이제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나스닥과 S&P 500은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요. 다우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스닥과 S&P 500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630포인트를 어떻게든 좀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시장 딱 개장하자마자도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막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좀 제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은데 코스피의 이제 봉의 색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좀 복기를 해보면요. 금요일 날도 시장이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시장은 영 탐탁치 못하게는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수는 좀 떨어졌고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던 날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런 식으로 요거 딱 선을 긋고 딱 보면은 지수는 떨어졌는데 봉이 색깔이 지금 어떻죠? 색깔은 계속해서 빨강색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다라는 건 건강한 조정의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십자형으로 계속해서 파란색과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현재 미국 선물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오늘도 양봉의 형태로 좀 끝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양봉의 색깔로 가고 있다라는 건 떨어지지만 굉장히 좋은 신호로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더 강하죠. 코스닥은 이쪽 위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검은색 선이 5일선을 아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동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물론 코스피가 올라가야 코스닥도 같이 따라 올라가 주는데 역시나 기술주라든지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훨씬 더 탄력성은 좀 좋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역시나 고점을 연결한 이 하락 추세에서 일단은 상승 추세로 분명히 변했다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어저께 우리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현재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은 움직여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 증시를 본다면 중국과 홍콩을 제외하고요. 일본의 니케이라든지 토픽스 같은 경우는 지금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시장이 어저께 1% 넘게 빠졌고 일본 시장도 현재 개장하자마자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피가 현재 강보합 상태 그다음에 코스닥도 약간 강보합 상태로 끝내주는 게 상당히 좋은 효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은 계속해서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빅테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떨어졌고요. 어저께 시장을 받쳐줬었던 조선과 방산주들이 오늘은 또 하루 만에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어저께 또 장 후반에 중국 한알령 해제에 관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다가 오늘은 또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면 오늘 시장을 지켜주는 테마가 어떤 테마냐 본다면 좀 큼직큼직한 테마로는 역시나 셀트리온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굉장히 이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보시면 셀트리온이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2024년도 초반입니다.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박스권을 절대 돌파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바닥에서 램시마이스C, 진펜트라 이쪽에 대한 매출이 좀 급격하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을 가지신 분들은 좀 소외된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랑은 조금 사업의 분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거의 짝꿍처럼 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차트를 본다면 일단은
2024년도 중반 때부터 계속해서 상승, 그다음에 조정받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한 130만 원대로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절대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니까 20만 원을 단 한 번도 뚫어본 적이 2024년부터 없었다. 초반 말고는. 그래서 셀트리온을 가지신 분들은 소외감이 좀 많으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좀 기회장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CDMO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셀트리온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오 시밀러 쪽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냈고, 더군다나 서정진 회장님의 이 증시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 주가 방어적인 흐름, 거기다 플러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얘기도 아직 남아있고, 더군다나 셀트리온이 또 앞으로 뭐 한다 그랬죠? CDMO도 확대를 한다 그랬고, 신약 제품 개발도 확정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저는 오늘의 상승세가 좀 눈여겨 보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 오늘의 시장을 이끌어주는 건 바이오의 셀트리온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셀트리온에 대한 좀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나눠주셨습니다. 일단은 숨고르기 장세 속에서도 저희는 기회를 잘 포착해 봐야 될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와 섹터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의료 관광입니다. K-팝, K-드라마뿐 아니라 우리 미용이나 의료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지 않아요? 어떤 포인트로 의료 관광 준비해 주셨을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 증시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주들에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님과 보다 세세히 관련 종목들의 이 섹터의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연이틀 급락 9만 달러 선에 이탈하면서 작년 11월 중순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금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의료 관광.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피부에 또 앵커님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피부과의 기술이 네. 해외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부과를 방문하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의미에서 섹터를 좀 잡아왔고요. 네. 일단은 한국을 방문하는 피부, 미용, 의료 이런 의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 관광 시장이 연평균 40%씩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부 미용 쪽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평가가 좋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곳이 좀 아파도 긴급한 수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진료 과목이 성형외과와 피부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 목적의 방문객들의 선물 조사를 해보면요, 약 30% 정도의 피부과 방문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피부과 기술, 그러니까 피부 미용, 의료 기기라든지 주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훨씬 더 발전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피부 미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한 번 받아가지고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3개월 내지 재시술, 재리프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가능한 그런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본다면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엄청 급등이 나왔었어요. 오전에 이게 삼성전자가 클래시스를 인수한다, M&A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라는 게 반도체, 가전 이쪽이지만 의료기기라서 또 가능은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한 15%까지 올라갔었나요? 올라가다가 지금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데요. 클래시스라고 하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슈링크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고주파예요.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쏴줘가지고
처진 살이나 이런 거를 리프팅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슈링크의 이 의료 체질을 받으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슈링크를 받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한 1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시술을 받는 지속적인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주가는 좀 신고가로 많이 올라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클래시스를 말씀드린 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기 쪽에서는 가장 대장주라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봤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에 주사를 놓는 주사제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파마 리서치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리주난으로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리주란 주사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연어 생식 기능을 생식 세포에다가 그 생식 세포를 따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피부에다가 주사를 직접 놓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연어 DNA라는 건 사람의 피부 조직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의 이 세포를 피부에 투하를 시키면 결국에는 부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안정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리주란의 가장 대표적인 파마 리서치도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이 리주란은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매출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총 2가지 지금 의료기기 쪽하고 직접 주사하는 주사제 쪽을 구분을 해드렸으면 이제 마지막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 의료관광인데 왜 갑자기 글로벌 텍스프리가 나오지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글로벌 텍스프리가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놀러 가면은 이제 돈을 한참 쓰고 공항 가가지고 텍스 리펀드라는 걸 받잖아요. 말 그대로 그 나라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공항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게 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부가가치세를 내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 내국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재 가게에는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공항에서 환급을 받아야 돼요. 외국인들이. 그거를 80% 독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0% 내지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의료 관광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글로벌 텍스프리의 세금 환급을 받는 건수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무 주가가 올라가 있는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로 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구나 글로벌 텍스프리에 조금만 더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세금 환급 기능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외국인들이 피부과만큼 또 많이 가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CJ 올리브영을 제일 많이 갑니다. 올리브영의 명동점을 가면요, 외국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올리브영에도 어쨌든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그거를 세금 환급해주는 100% 독자 기업이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 쪽으로도 글로벌 텍스프리를 보셔도 되지만 점점 우리나라 관광청이 외국인 방문객을 늘려간다면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좀 편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의료 관광 테마주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고, 관련주로는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글로벌 텍스프리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엔비디아 실적 테마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이제 내일 개장 전이죠. 그쵸. 실적 발표가 되는데, 이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를 생각해보면 엔비디아 주가 자체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었지만 국내 반도체주들도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쵸. 저희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엔비디아 실적은 상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엔비디아가 요즘에 하필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뭐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국내 증시가 완전 폭락세로 오고 2,000포인트 간다, 2,000포인트 깨진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약간 돌았던 말들이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국장을 정리하시고 미국장으로 넘어가신 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내일 정말로 많이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내일 동일한 시간에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지금 가이던스를 본다면 업계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 자체가 한 73% 증가하면서 38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이라고 불리는 EPS는 0.85달러 정도까지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엔비디아 주가에 비하면 조금 높은 상승치긴 합니다만은 월가에서는 일단은 175달러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엔비디아 실적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런 거죠. 엔비디아가 작년에 내내 전교 1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비교하자면 전교 1등을 2024년도에 내내 했는데 25년도에 살짝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실수해서, 아니면 중국인 친구가 나보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2등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교 2등도 나쁘진 않은데 시장에서 봤을 때 완전 냉랭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이제 저번 주부터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주가가 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일 변고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실적도 봐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엔비디아 시간 할애를 좀 할애하고 싶은데, 엔비디아에 지금 약간 봐야 되는 점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딥시크 여파가 있죠. 중국의 딥시크가 나오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왔냐? 엔비디아 칩 정말 비싸거든요. 개당 3천만 원, 5천만 원 호가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 칩들을 사지 않고도 중국의 기술로는 저렴한 칩으로도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네? 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전체적인 수요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딥시크가 이번에 나오고 버전 2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반에 좀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빨리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에 굉장히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뉴스가 있었죠? 데이터 센터 임대 취소 계약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또 지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터 기술이에요. 이게 어느 관련이냐면,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는 건 컴퓨터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GPU로 컴퓨터를 빠르게 돌리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팅이 만약에 나오게 돼서 GPU를 능가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엔비디아의 GPU의 수요는 갑자기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근데 물론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조금 이 3가지 정도의 키포인트는 좀 짚고 가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으로 집어들이면 역시나 대장주인 SK 하이닉스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역시 HBM의 선두주자, 정말 저는 하이닉스를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가지고 있다는 거가 정말 많이 애국심이 드는데, 그 정도로 HBM에 많이 긴밀히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와 많이 협력이 돼 있고, 더군다나 지금 블랙웰 칩의 발열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액침 냉각이라든지 유리기판 이쪽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죠. 엔비디아에 직접 관련된 건 아니고 TC본도라고 하는 칩과 칩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 업체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MDS테크입니다. MDS테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뭐냐, 이 기업이 뭐냐면 엔비디아의 기업 솔루션 AI를 독점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GPU 말고도 이번에 CES 2025에서 코스모스라는 AI 솔루션 학습 데이터를 내놨거든요. 그게 만약에 시장에 또 펼쳐지게 된다면 공급 유통망을 독점하고 있는 MDS테크까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엔비디아 실적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비트코인 자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연이틀 이제 그렇죠. 가격이 급락했다 보니까 고민 참 많으실 것 같고, 국내 관련주들도 큰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떻게 좀 보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을 얘기하기가 좀 무거운데,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 대신 비트코인 보유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선이 당선이 되고 시작이 되자마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얘기가 지금 한마디도 일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어저께 장중 우리나라 돈 1억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미화로 따진다면 9만 달러 선까지 아래로 떨어진 거는 아마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또 두 번째 비트코인의 좀 안 좋은 소식은 우리 돈 한 2조 1,000억 원 달러가 해킹당했어요.
가상자산 화폐 거래소라고 불리는 그 이름이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더리움이 날아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냉각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투자를 하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건 정말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돈 투자가 돼 있으시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홀딩을 하시고 추가 매수나 비트코인 좀 올라가고 같은 신규 매수 해볼까?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다라는 전문가님의 의견 저희 정리해보면서 오늘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